서울의 한 공립학교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피해 범위가 여학생과 여교사를 포함해 130여 명에 이르는데요. 그중 성추행을 당한 여교사가 8명에 달한다는 추가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을 단독으로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방송에서 처음 증언을 하게 된 피해 여교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굉장히 힘든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익명과 음성 변조를 했다는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어려운 시간 내주셨네요. 자, 요즘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선생님이랑 또 피해 학생이 아닌 저희 학교 학생, 선생님 모두 기사를 보면서 저희가 다 겪은 일인데도 놀라고 충격을 받고 있고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참담한 것은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마저도 사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슬픈 상황이고, 그 언론 보도에 저희 이제 피해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이 당했던 그런 성범죄의 내용이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내용 보면서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언론 보도가 전부가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힘든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런데 이런 성추행 피해가 이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졌잖아요. 자, 지난 1년여의 시간 어떻게 기억되고 계십니까? 이제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기억해보면 그냥 어떤 계속 소문만 계속 돌았던 것 같아요. 어떤 소문이냐면 학생을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더라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계속 소문이고, 이게 도대체 학교 차원에서 뭔가 해결이 되는 것도 없고 또 어떤 확인이 되는 부분도 없고, 또 그 즈음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갑자기 이제 남자 선생님들만 모여서 뭔가 학교에서 어떤 회의가 있다든지 우리 학교에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올해 1학기부터는 제가 가해자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중 한 분과 교무실을 같이 쓰게 되면서 제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정말 작년 1년 반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소문으로 소문을 낳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마치 나중에는 학교의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은 거예요. 말했다가는 마치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교사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고요. 그렇게 문화처럼 그런 성범죄가 자리 잡았다는 게 지금 돌아보면 너무 소름 끼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참 참담하네요. 이게 성추행이 문화가 돼서 학교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돼 왔다. 무엇보다 은폐되었다는 그런 정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이제 먼저 교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국 교장도 지금 가해자로 지목돼서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 교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여교사 성추행 부분을 알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관리자인 교장 선생님한테 7월 중순이 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사실은 이제 저희는 신고를 원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그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원하는 거냐,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시니까 저희도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학생들도 지금 광범위한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었고, 신고를 다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7월 중순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신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신고를 그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참 이 말씀 들을수록 더 좀 힘이 드네요. 그래서 또 지난 2월에는 무엇보다 이 피해 학생 부모님이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또 가해 교사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그 후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 건데, 이런 상황 보시면서 어떤 감정 드셨어요, 선생님? 올해 2월이죠. 그 가해 교사를 정말 너무나 어렵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고발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발이 들어가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격리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가해자 선생님이라고 지목되신 분이 학교에 계속 나오시고, 그러면서 저희 학생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너무 무섭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걸 견디다 못해서 왜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느냐, 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주지 않느냐면서 여기서 공부할 수 없다고 전학을 간 학생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참 충격적이네요. 네, 말씀 가운데 또 제자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또 이런 참 아픈 말씀도 하셨는데, 피해 학생들과 또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상담을 하거나 또 말씀 나누셨던 부분도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직접 얘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몇 가지 그 반응을 보니까
그룹이 나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굉장히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그런 수위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처음엔 그거를 되게 충격적이라고 받아들인 애들이 있어요. 보통은 다들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학기 내내 들으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익숙해진 애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정말 제일 안 좋은 것은 그런 것들이 일상으로 내면화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금 사실 치료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고, 두 번째 학생들은 너무나 자존감의 상처를 많이 입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은 그냥 입을 꽉 다물고 막 부르르 떨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말 못할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은 애들도 있어요. 학교 학생들 전원이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고, 어쨌거나 정말 시급히 교육과 치료가 지금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130명의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지금 참 치료가 필요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참 이 시간에 또 방송을 들을지도 모르는 또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라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경찰 수사가 반드시 피해자 위주로 진행이 됐으면, 그리고 피해자들을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학생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경찰하면 모두 두렵습니다. 경찰에게 혹시 이제 말했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가 노출되거나 아니면 내가 당한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아닐까. 사실 언론에 나오는 것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경찰은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입을 다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마저도 경찰 조사라고 하면 많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전모를 파악했을 때 이게 너무나 지금 부끄럽고 추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교육계에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성범죄가 정말 있을 수 없도록 하는 정말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시간 내주셨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면 좋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공립고등학교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 여교사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